대한민국이 지금 거대한 스파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정보전, 첩보작전, 그리고 치밀한 기술 유출.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노리는 외국 스파이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외국 스파이 활동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충격적인 사실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첩보 사건들, 그 중심에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군사 정보 유출, 드론을 이용한 기밀 촬영, 반도체 기술 빼돌리기까지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스파이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첫 번째 사건, 여러분 정보사령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줄여서 보통 정보사라고 하는데 해외 그리고 북한의 군사정보 수집 및 기밀 첩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북파 공작원들, 즉 과거에 북한에 침투하는 특수요원들이 여기 소속이었다고 해요. 이런 우리나라 국군의 핵심 정보 담당 기관에 스파이가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지속된 어마어마한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한 내부 직원이었는데요. 그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정보기관과 접촉하며 기밀을 서서히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시설 도면과 훈련 일정 등을 넘겼지만 점점 더 깊숙한 정보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대한민국의 핵심 첩보 요원 명단까지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넘긴 정보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대한민국 첩보 요원들의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 정보가 적국의 손에 넘어가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 요원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한 명의 요원이 적국의 감시망에 포착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요원들의 신분까지 노출될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그가 넘긴 자료에는 이들 요원들이 수행하는 작전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정보 네트워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내부자 배신이 아닌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많은 대한민국 요원들은 서둘러 철수해야 했고 일부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대한민국 하늘 위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드론 사건. 2024년 6월, 부산항이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무렵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 중 하나인 항공모함 USS 티오도어 루즈벨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다수의 첨단 군사 장비와 전투기가 선박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미 해군과 대한민국 군 당국의 감시망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바로 정체불명의 드론이 항공모함 주변을 선회하며 정밀 촬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촬영용 드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 이 드론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군사시설 감시를 목적으로 한 비행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드론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특정 해외 서버로 송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즉시 출동하여 드론을 조종하던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 3명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부산의 한 국립대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이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2년 이상 간첩 활동을 해왔고 복원된 이들의 전자기기에선 해군 작전사령부를 드나든 항공모함, 잠수함 등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여 장이 발견되었고 상당한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미 해외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 기밀을 정밀하게 분석하려는 조직적인 첩보작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후 대한민국 정보당국과 미군이 공동으로 정밀 조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본부 위로 드론을 띄운 또 다른 중국인이 체포되었죠.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단순한 관광객이라고 주장했지만 확보된 증거들은 그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단순한 관광객이었을까요?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은 현대 첩보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신적인 무기입니다. 과거에는 스파이가 직접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면 이제는 작은 크기의 무인 항공기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눈에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말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군사시설과 주요 산업단지를 배회하는 미확인 드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단순한 취미용이 아니라 정밀 감시와 정보 수집을 위해 설계된
고성능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드론은 단순한 공중 촬영을 넘어 최첨단 열 감지 센서와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어 야간에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특정 전자파를 감지해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신형 드론들은 AI 기술과 결합되어 있어 자율적으로 비행하며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수집한 정보를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적대국의 정보기관이 이런 기술을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산업 기밀까지 손쉽게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드론의 등장과 증가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드론 감시 활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간 정보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협이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드론은 회수 과정에서 내부에 고급 감시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첩보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통째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삼성의 전직 임원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 200명 이상의 삼성 SK 하이닉스 전문가들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기술 유출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여러 해에 걸쳐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들여 힘들게 만들어낸 기술을 그들은 손쉽게 손에 넣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단 이 회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되고, 반면 그들은 저비용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세계적으로 자랑하면서 경쟁력을 과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2024년에만 25건의 산업기술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18건이 중국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국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로봇 기술을 연구하던 중국인 연구원이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엄청난 양의 기밀 파일을 빼돌렸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사기지에 설치된 1300여 개의 CCTV가 중국산이었고 중국의 특정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누군가 대한민국 군사기지 내부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모든 장비가 지금은 교체되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그동안 유출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 안보, 산업 등 각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제 드론을 이용하고 AI를 이용하는 스파이 활동은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첨단 정보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산업 스파이 활동이 급증하며 경계가 강화되고 있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지요. 북한 이외의 외국 스파이 활동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 주요 목표였고요. 그러나 그 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고 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 이외 나라의 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외국 스파이들이 우리 영토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 중국과 접경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국정원이나 군사시설을 털고 군사 정보와 산업 정보를 훔쳐도 이들을 처벌할 간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군사, 안보와 경제 보안을 포기한 것입니다. 외국 스파이들한테는 이 대한민국이 즐거운 놀이터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차원의 보안 강화, 국민들의 보안 인식 제고 같은 겁니다. 나라의 군사, 안보 측면의 보안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포기했으니까요. 이제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중국 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겠지요?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성 있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국인들이 주요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해 간첩 혐의를 받았을 때 중국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한국이 누명을 꾸며내고 있다고 양국의 무역 관계까지 언급하며 경고했다고 당시의 KBS는 보도했습니다. 양국의 무역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떤 협박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지난 1월 달에는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는데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해커들의 짓이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모든 형태의 해커 공격에 반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한테 협박한 것과는 말투가 크게 다르지요. 스파이들이 판을 쳐도 간첩법 하나 입법을 못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우습고 한심해 보일까요? 중국은 공산당 당원이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전문가나 학생까지 현지의 법률이나 정책에 위반되는 짓이라 하더라도 충성심이라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출세를 하려면 공산당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설사 지금은 외국에 있더라도 나중에 귀국할 때를 대비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당에 가입해 있다고 해요. 이들은 당 간부들과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은 대략 100만 명, 정확하게는 96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산업 스파이, 정보 유출, 기술 탈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의 간첩 장비는 항만, 파이프라인, 상하수도 등 가리지 않고 곳곳에 설치되고 통신사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해외의 유력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유진영과 이에 맞서는 중국 사이의 틈에 끼어 최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몇 스파이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2024년 세계 가상화폐 해킹의 3분의 1을 북한이 차지해서 무려 13억 달러를 훔쳤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모두 국내 또는 해외의 저명한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은 이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국인 중에는 좋은 분들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스파이 사건을 하나씩 다시 깊이 있게 분석해서 재미있게 구성한 비디오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봐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봅시다.